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추부길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교체되던 그 순간에 형님 라인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라인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미략이 있었고 그 미략은 지켜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일단 형님 라인 누구와 누군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추부길 전 홍보기획 비서관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2007년 10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님인 노건평 씨하고 이명박 후임 대통령이 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이 형님 라인을 결성했다. 그래서 어떤 특별 사면이라든지 또 두 대통령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만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서 긴밀하게 조율을 했다. 예. 이런 주장을 추 전 비서관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 전 비서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그때 한참 대선 때 가장 큰 이슈였던 BBK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네. 예, 이렇게 의견을 나눴고 또 이명박 정부는 전임이 되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미략이 오고 갔다는 게 바로 추 전 비서관의 주장입니다. 미략은 있었다. 그런데 광우병 파동 때 이 미략이 파기가 됐다. 예, 미략이 파기됐다는 것도 역시 추 전 비서관 주장이죠. 네,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노건평 씨가 바로 광우병 파동 미략 파기를 끝으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죠. 예. 그리고 또 형님인 노건평 씨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비리로 인해서 구속이 됐다는 게 추 전 비서관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박성원 논설위원이 MB정부에서 청와대를 출입을 했는데 이 추부길 전 비서관하고 인연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인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그 추 비서관은 이제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그때 홍보기획 비서관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첫 해에 사실 말수가 굉장히 적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샤이하다라나 약간 그 좀 시골스러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진솔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명박 정부, 이명박 캠프에서의 추부길 씨는 사실은 메인스트림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고 약간 그렇습니다. 비껴나 있었던 사람이다. 비껴나 있던 존재고 본인의 백그라운드나 과거 그 커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그 핵심 참모들 그런 그 그룹에서는 직접 좀 약간은 좀 직접 인정해주지 않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랬군요. 그러나 이분이 특히 이제 이상득 전 부의장. 이상득 전 부의장과는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상득 전 부의장이 어떤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좀 정리나 어떤 환경 정리를 해 나갈 때 굳은 일. 그런 굳은 일을 말하자면 본인이 그러한 그 가교역이나 심부름역을 좀 했다. 이런 부분으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전원책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구도, 형님 라인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었을지. 형님 라인은 분명히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집단이 다 마피아 집단 비슷했으니까. 오늘은 마피아로 좀 미시네요. 그 당시에 이 천신일 씨 수사를 했을 때 드러났습니다만은 이 MB 정권 초기에 이 실세 탈행을 가장 많이 했던 세 분이 바로 이상덕, 친정되는 영포대군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천신일 씨, 또 한 분이 아까 나온 정두원 씨입니다. 정두원 씨는 나중에 밝혀지기를 이미 그때 밀린 분이었는데 어떻든 그 노건평 씨가 이 노무현 정부 쪽 그 이제 대리인 역할로서 세종호텔에서 천신일 씨를 만났고 다른 호텔에서 또 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천신일 씨 수사 기록에 다 나와요. 그때 근데 박연차 씨를 그 우리 패밀리에 넣어달라. 쉽게 말하면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 그때는 이미 국세청에서 박연차 씨를 이제 쉽게 말하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 모든 비리를 검찰청에 통보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털면 다 틀려 나오는데 좀 하지 말아달라. 그뿐입니까? 바다 이야기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데도 하지 말아달라 하는 청탁이 갔고 그 청탁을 MB 정부의 그런 청탁을 그 이명박 인수위가 어느 정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리고 광우병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비극으로 끝나게 됐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님 라인이 있었을 것이다. 네, 저는 이 추부길 전 비서관의 주장을 언론 보도 보면서 흥미롭다.
참 그럴듯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네, 이 추북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네. 2008년에 그 광우병 파동 때 아주 심한 말을 해서 그때 직위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광우병 파동에 참여한 시위대를 사탄의 무리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다가 낙마를 하고 2009년에는 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구속이 됩니다. 네. 오히려 이 구속이 되고 이 사탄의 무리다. 이 발언 때문에 세간에 알려지게 된 분인데요. 노건평 씨와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형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살아온 궤적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떤 형님 라인을 결성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두원 의원의 어떤 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친이계도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추북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같은 친이계죠.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만 하더라도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추 전 비서관의 경우에 MB정부 때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던 그러니까 구속까지 됐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뭐 굉장히 흥미로운 저 시나리오가 모두 사실이라면 굉장히 흥미롭고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2007년 10월에 이미 당선자가 MB가 될 거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양쪽에 대군들이 만나서 미대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소설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도 약간 부자연스러운 대목이 있다는 조수진 차장 얘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양쪽 대통령 진영에서 어떤 갈등이 직접 불거진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거 대통령 기록물을 통째로 봉화마을로 가져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설로 보여지고요. 물론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 MB 정권에서는 좌파가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 이런 강력한 피해의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 부분 조금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저기서 지금 추북일 씨가 말하자면 광우병 때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MB 쪽이나 이런 다른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서 바로 그때 광우병으로 정권이 콘에 몰리면서 과거 정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 하는 주장과 어떤 맥이 닿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설적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 조수진 차장이 얘기했듯이 참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권력 핵심에는 있지 않았던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 당사자 두 분은 다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